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콜라겐 바다. 2025-26 시즌 점검 구단별 분석. 첫 시간이니까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남녀부 7위 팀부터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축은행 남매. 그래서 이번 주는 OK 남자부 OK 저축은행,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또 친절하게 저렇게 또 성적 승패까지 박아주죠. 그리고 두 구단이 서울 기준으로 제일 연고지가 멀어요. 이제 OK가 부산으로 가면서 광주 그러네요. 부산이니까. 수건 주구도 모른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꼴찌였고, 그렇죠. OK는 뭐 남정훈 기자가 날렸잖아. 오기로 날렸잖아. 수도 없이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두 경기하고부터 시작했죠. 두 경기하고부터. 근데 이제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시즌 최하위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지 뭘 몰라 모르겠. 감독 일단 오기노에서 신영철 감독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애제자인 정광인 선수가 영입됐고 FA로 거기다가 이제 신영철 감독이 원했던 외국인 선수 아시아커트를 다 뽑았고 디미트로프랑 이제 젤베 이렇게 뽑아오면서 심지어 젤베는 또 조기 합류를 했어.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지만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빠르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첫 순서로 OK저축은행의 한 베스트 7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두 팀 다 드렸거든요. 보면 이제 오해원, 김효경, 남정훈의 픽이 다 있을 겁니다. 각자 한번 설명 한 번씩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슷한데 미들블록 한 자리 두고 지금 좀 갈리거든요. 일단 세터와 아포짓 뭐 리베로는 큰 차이 없어요. 아웃사이드 히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나는 송이채다. 나는 송이채를 넣은 게 아니 왜 그랬냐면 최근에 송이채가 전광인의 파트너로 많이 나온대. 연습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저 결국 차지한 거긴 한데 그렇죠. 송이채 선수가 최근에 이제 테스트를 받으면서 약간 경쟁하고 있다. 전광인 선수의 자리는 그냥 붙박이인 거고. 거기다 이제 미들블로커도 저는 두 분이 박창성, 박원빈 나뉘었는데 저는 이제 왜 괄호를 해놨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창성 선수 자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대표팀 가 있어서 훈련을 못했대. 저는 그거 고려했고 그리고 이민규 선수가 박원빈 선수 좀 더 많이 맞춰봤던 거랑 그리고 신 감독님이 베테랑을 조금 더 선호하는 좀 경향이 있는 거를 고려해서 박원빈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아니면 박창성에게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처음 시작 베스트 7은 박원빈일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박원빈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박창성이 대표팀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가 박창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박원빈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장기적으로는 박창성을 키우는 게 맞긴 하죠. 더 젊고 하니까. 솔직히 현 시점 기량도 박창성 선수가 더 조금 낫다? 우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다. 지난 시즌부터. 그래서 이제 김효경 기자는 박창성이 더 많이 뛸 것이다. 많다. 근데 이제 남정훈 기자는 감독 성향상 베테랑을 좀 좋아한다. 이민규랑 더 많이 맞춰본 건 또 박원빈이니까. 그렇죠. 박원빈 선수는 좀 사실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풀타임을 마지막으로 치는 게 언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많이 아파. 근데 저는 이 베스트 7에서 중요한 건 이민규라고 봅니다. OK저축은행의 부활의 키는 이민규예요. 그래서 이민규 선수가 36경기를 다 뛸 수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민규 선수가 오기노 취재의 가장 큰 피해자였잖아요. 오기노 감독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엄청 아픈 것도 아닌데 좀 석연찮은 이유로 많이 못 나왔는데 신감독님은 대놓고 우리 팀 주전 세터는 이민규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게 이민규 정광인이 만난 게 이게 1314 시즌 드래프트 맞아요. 동기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는 정광인 한살 많아요. 정광인은 4년까지 다 했고 경기대 3인방 그 이민규, 송이채, 송명근은 경기대 3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타가 하나 있다. 정성민 아니고 정성현. 제가 잘못 보냈나 봅니다. 그 드래프트 동기들 그리고 근데 또 그때 웃겼던 게 사실 정광인 선수 OK를 가는 거였는데 한전이
죽어도 안 돼 해가지고 1순위는 하나는 뺍시다. 해가지고 1순위는 정광훈에게 맞아요. 주고 2순위부터 9순위를 쭉 오케이 가져갔죠.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 빼고 또 시절에는 또 경기대가 더 잘해서 성균관대보다는 경기대가 더 맞아요. 많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신영철 감독님의 작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광인과 이민규가 정말 돌아서 12년 만에 네. 프로에서 함께 뛰는 거니까 좀 요 조합도 왜냐면은 정광인이 주로 리시브를 많이 할 테니까.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신현철 감독이 또 이민규 선수의 또 멘탈 트레이너도 잘 해주고 그 역할도 잘 해주고 계셔서 심리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터 조련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현님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규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좀 부상, 몸의 부상, 마음의 부상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얼마나 좀 살아날지가 왜냐면 우승할 때도 광명우 선수랑 둘이 버텨줬기 때문에 결국 우승했던 거거든요. 이민규가 한 선수보다 먼저 우승 세터인 사람입니다. 더 빨리 우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치즈직에도 내가 바로 도정님께서 이민규가 이제 풀시즌 가능하겠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게 관건이에요. 아까 그 이미지가 뭔가 유약해졌는데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리고 찐 감독님이 웬만하면 이민규로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스타일이 주전을 딱 박아놓고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은 주전이 아니었지만 아파서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뛴 건 이민규긴 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32경기를 네, 뛰었어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는. 물론 주전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OK고 그 와중에서도 이민규 선수가 중심 잡아주고 팀을 이끌어야 될 거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정광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데뷔 후 처음으로 주전 자리를 뺏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스탯도 진짜 안 좋았어요. 리시브도 완전 막 데뷔 이후 최악이었고 공격성도 그렇고 과연 당연히 정광희 선수가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이렇게 좋으니까 반등하겠지만 얼마나 확 다시 올라올까가 또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신영철 감독 배구는 지금 정광인이 다시 재기량을 회복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라 정광인이 자칫 그렇게 못 올라와 주면은 오케이 배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슈퍼챗이 토모염님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광인 사트 영입 때 OK에서 세선 컨택이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질문 저희가 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그렇게 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지금 남정훈 기자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정광인 선수가 어쨌든 지난 시즌은 주전을 빼앗긴 시즌이었어요. 커리어 로우였죠. 근데 본인은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난 분명히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거든요. 선수한테 직접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랑 그때 정광인 선수랑도 얘기했을 때도 본인이 반반이었어요. 남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 반. 왜냐면 정광인 선수가 현대캐피탈로 이적했을 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로 나는 제2의 문성민이 되고 싶다. 문성민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 그랬었지. 네. 그래서 본인이 현대캐피탈이라는 팀에 갖고 있는 애정이 그러니까 내 첫 팀은 아니지만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그리고 팬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고. 그 첫 우승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본인이 남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정확하게 반. 그 여기에 근데 내가 더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뺏겼잖아. 근데 이 팀에 나는 더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반. 근데 여기에 김효경 기자의 말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OK가 잘 파고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대 50에서 조금 퍼센티지를 이적으로 좀 더 높인 거죠. 그럼요. 근데 이걸 꼭 뭐 사전 접촉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근데 모든 이런 트레이드는 항상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항상 사전 교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영철 감독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파괴신. 네. 어쨌든 저도 최근에 이제 구단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광희는 정말 배구를 잘한다. 그럼. 네, 연습 경기나 이런 것들 잘해요.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지금 편해. 너무 편해서 그렇죠.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정광희 선수가 뭐 나이가 35인데도 아직도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건강만 선수예요. 하면은 뭐 충분히 워낙 더 할 수 있는 탁월한 선수예요. 재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광희 선수 이번 시즌에 좀 다시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진짜로 막 날아다닐 때 한국전력을 정말 하드캐리할 때 정광희는 아닐 수 그건 있지만 좀 힘들죠.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에서의 정광희보다는 분명 더 좋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OK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높이가 정말 상당합니다. 아 그러네. 네, 가지아니 선수가 오면서 높이가 높아졌고 디미트로프 선수도 2m 8cm예요. 그리고 정광희 선수도 작은 키가 아니라 194. 그리고 점프력이 좋아요. 이민규도 장신 세터.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까지 현대가 남자부에서 가장 높은 높았는데. 팀이었다면 이제 아.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팀은 그러네. OK다. 아 근데 이게 나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좋게만 봤잖아요. 네, 불안 요소 하나 있지 않을까? 불안 요소 있지 않을까? 많죠. 이동거리. 네, 뭐 그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젤베 선수도 무릎이 아팠던 선수고 디미트로프도. 이민규 선수도 그랬고 그러니까요. 디미트로프는 근해에도 좀 건강한 편이고 정광희 선수도 또 어쨌든 나이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박원빈도 그렇고. 예, 좀 부상이나 이런 변수들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고 네. 싶었던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나도 김효경 기자 하고 싶은 말을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 요소를 다 얘기했지만 이 팀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부상이야.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표에 들어갔던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다 부상 경력이 있다.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누구 하나 이 부상 때문에 들어놓으면 그냥 시원철 감독 복잡해질 수밖에 그리고 없다. 들어보니까 그 뭐 다른 종목이긴 한데 여자농구 BNK가 부산으로 가면서 그 이동을 해서 상당히 되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아마 뭐 정광희 선수는 뭐 이번에 왔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루틴이 다 바뀔 거란 말이죠. 아이 원정 경기를 홈을 원정처럼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이제 홈 경기를 이틀 전에 가고 다 이런 모든 루틴이 바뀔 거기 때문에 첫 시즌에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상이라는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래서- 힘들어지면 이제 그렇죠. 부상. 그래서 그걸 어찌 뭐 비행기 타고 이동하지 않고 결국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건데 아무리 이제 리무진 버스 탄다고 해도 3-4시간 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숙소는 용인이니까 진짜 원정이 홈이고 홈이 원정이 돼버리는 그거라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치지직의 백구의 대제전님께서 트레이드 논의가 있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에 언급했던 선수 중에 부상자라도 발생한다면 그럼 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히 뭐 외국인 선수라든지 그러면 대체 선수를 뽑는 게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쨌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를 하면서 아마 또 1차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금물살 그렇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금물살들이 아마 좀 일어날 거예요. 참고로 OK저축은행은 다음 주에 일본 전지훈련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어느 정도 시현철 감독이 예상하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아쉬운 건 같이 동행하는 기자가 없어. 풀 기자가 없어. 아, 그래서 그래요? 아. 그 소식을 좀 늦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거기 좀 아쉽다. 여자부 넘어가시죠 이제. 그렇죠. 여자부는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꼴찌를 탈출할까요? 뭐 장소영 감독님이 직접 얘기하셨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최하위는 5화를 하겠다. 면하겠다. 5화를 하겠다. 최하위를 매 넘어서 매 5할까지 라운드 하고 3도 싶다. 3패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단을 일단 네. 명단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그 가로를 많이 쳐요. 너무 저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깔끔하잖아요. 아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도 일단 박사랑을 뽑았지만 이원정이 지금 부상 중이잖아요. 훈련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박사랑 불안하잖아. 이원정도 불안해요. 근데 이원정이 지금 부상 중인데 얼마나 이제 이 부상이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탈꼴찌에 도전하는 페퍼저축은행의 키가 이게 흔들릴 수 있다. 세터죠. 네. 그렇죠. 사실 뭐 페퍼는 약점이 여러 포지션에 있죠. 세터만은 아닌데 맞아요. 제 세터가 두드러지는 건 또 사실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은 팬분들이 지난 시즌에 페퍼조의 장위가 잘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스탯을 보면 MJ 필립스가 더 나아요. 그렇죠. 사실 장위도 초반에는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쿠세라고 하죠. 다 읽혔죠. 그것도 드러나고 이제 세터와의 호흡도 점점 흔들리면서 사실 후반으로 갔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미들블로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게 세터 문제였다. 세터와 리시브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사실은 그 외국인 선수들의 문제보다는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세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뭐 아웃사이드 히터, 아퍼지 스파이커,
미들 블로커 리베로 거의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없지만 우리가 임준이냐 하예진이냐 그렇죠. 임준이나 하예진 차이가 있네요. 근데 둘 다 키도 비슷하고 운동 능력은 하예진이 더 좋아서 저는 하예진이 주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사실 시즌 후반에 이제 임준 선수가 뭐 서브라든가 네. 연결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좋아서 사실 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좀 더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미들블로커 근데 출신 감독이시니까. 저기 이름을 이지윤을 쓸까 말까 하다가 맞아요. 이지훈 아직- 선수가 사실 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페퍼에 갈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시마무라의 파트로가 하예진이 아니라 이지윤일 이지훈일 수도 있다. 있죠. 35% 네.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페퍼는 전력이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실은 하예진도 사실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임주원도 물음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하예진 하긴 근데 그 자리를 신인으로 채운다는 게 그럼요. 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또 세터와의 호흡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들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리 좋은 미들블로커가 있어도 리시브가 안 되고 사실 세터가 공을 못 주면 맞아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페퍼를 다 뭐 세터 얘기하고 미들블록 얘기 저는 성패는 박정화는 활용법이 있는 선수거든요. 정답이 있는 선수예요. 왜냐면 박정화가 잘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누가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예림이 존칭 고예림 선수가 한다혜 선수랑 좀 많이 그러니까 상대 서브가 플로터 이런 걸 때 2인 리시브를 해서 박정화의 리시브를 면제해주고 요런 그러니까 예전에 IBK 때 최선아 남지현 도롱공사 때 임명옥 문정원이 그걸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예림을 영입한 거는 아마 페퍼가 박정화의 리시브 부담을 더 덜어주려고 한 걸 그렇죠. 텐데 그 부분에서는 뭐 플러스 요인이죠 예,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페퍼가 지난 시즌 박정화를 리시브 면제 시켜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상대팀은 박정화한테 서브를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화 선수가 아직도 리시브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갑자기 발전할 가능성도 사실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는 경기력이 발전하는 날이나 아니네요. 그러면은 검증된 정답을 쓰기 위해서 고예림 한다혜가 뭔가 상대 서브가 플로터일 때는 좀 2인 리시브를 쓰고 뭐 스파이크 서브 때만 좀 사면 이런 과거에 도로공사나 IBK가 잘 박정화를 극대화했던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토모현님께서 그 시스템이 극대화됐던 건 네. 박정화가 운동 능력이 좋았던 20대였을 때인데 이제는 30대 아니냐. 그래도 우리나라 토종 주포 중에 박정화만큼 공격하는 선수는 없으니까 한참 올라왔을 때 이소영 어때? FA 계약 직전에 이소영. 그건 맞죠. 근데 사실 그거가 전제가 되려면 이제 고예림 한다혜 선수가 그만큼 리시브 커버가 돼야 안 되는데 되죠. 네. 문정원, 임명옥 임명옥과 조합. 비교하기엔 좀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위 호환이다. 예. 근데 다행인 건 페퍼저축은행이 박정화에게 100% 의존하진 않아도 되는 팀이라는 게 박은서도 있고 이한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특히 박은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 토종 선수 중에 공격 파워는 제가 거의 1등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 어쨌든 페퍼가 사실 그 전에는 좀 백업도 굉장히 약한 팀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매년 한 명 두 명 데려다 잘 보니까 모았어요. 잘 모았어. 백업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쓸 선수들이 생겼거든요. 마치 네. 예전에 한국전력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1순위를 점점 이제 뎁스를 늘려가는. 준척급이 되게 많아. 준척급. 준척이 많으면 뭐하나 대화가 없는 걸. 박정화가 있으니까. 주전이 잘해야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뭐 우리 세 명이 공통적으로 뽑았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선수들이 좀 키가 돼서 탈꼴찌를 좀 이제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네. 팬분들이 저 웨더링턴 선수를 좀 걱정 반 기대 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죠. 네. 저도 생각하는 게 장소영 감독이 외국인 선수 뽑기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작년부터 자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선수에게 이게 확실한 느낌표가 없어서 특히 현장에서 그 얘기 나왔던데, 사실상 1순위가 페퍼였잖아요. 그 IBK가 나왔지만 IBK는 재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다들 왜 웨더링턴? 뭐 이랬다는 그쵸. 얘기가 들어서. 아니 근데 웨더링턴을 본 팀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모마를 참고한 픽인 것 같은데 뭔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단신이지만 파워로 하는. 나이가 젊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잘 통할지.
사실 웨더링턴 선수는 진짜 뭐 아니면 그러니까요. 도가 될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자비치 뽑았다가 사실 좀 잘 안 됐던 게 있어서 페퍼가 올 시즌 탈꼴찌를 넘어서 뭔가 봄 배구를 비벼보려면 웨더링턴이 건강해야 되고 기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변수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변수는 이제 웨더링턴의 네. 컨디션, 경기력이다. 그렇죠. 저는 뭐 세터도 굉장히 크다 봅니다. 네. 어쨌든 박사랑 선수가 좀 어쨌든 이번 대표팀에 가면서 좋았든 나빴든 경험도 많이 했고 좀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좀 자신감도 약간은 생긴 것 같아요.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주눅 들어 있는 모습, 너무 밝아서 싫어하시는 팬들도 있지만 좀 굉장히 한 2, 3년 차까지는 부상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박상 선수가 스스로 깨어 나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걸 해줘야겠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마무라가 생각보다 대표팀 가서 잘했잖아요. 근데 페퍼에서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리시브와 일본 토스를 받아서 하는 시마무라랑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와 박사의 토스를 받아서 때리는 거는 좀 다를 거라. 그렇죠.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저는 변수가 사실은 이 팀도 굉장히 많지만 확실한 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 시마무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대체로 뽑았는데 잘 뽑긴 한 거죠. 이건 완전 쎄보기 지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선수권을 출전하기 때문에 그치. 손발을 거의 못 맞춰보고. 손발을 거의 못 받쳐놓고 컵 대회도 아마 못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높다. 좀 그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